예, 이재인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자, 주말 사이 오늘도 정말 날이 더웠죠. 자, 이런 날씨 속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가 열렸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의 한상진 대변인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대변인 한상진입니다. 예. 자, 지난 토요일 최대 규모의 집회가 있었죠. 2015년 이후 최대 규모였는데요. 자, 집회는 어떻게 잘 끝났습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서요. 예, 덥고 습하고 예. 거기 때 행진 구간도 한 4km 정도 돼서 상당히 힘들었는데요. 네네. 왜 6만이 넘는 노동자가 그 더위를 뚫고 모였는지를 생각하면 좀 노동자 서민이 처한 현실이 너무 절박하고 또 이것과 함께 큰 책임감을 또 지금 느끼게 됐습니다. 네. 저 집회는 법원이 조건부 허가를 해서 집회가 성사가 됐습니다. 충돌은 없었습니까? 예, 오늘 뭐 경찰 측 말을 인용을 하면 예, 예. 뭐 무탈하게 잘 끝났다, 과격하지 않았다, 법을 잘 준수했다, 뭐 이렇게 예, 이야기를 예. 합니다. 저희가 항상 강조하지만 그러니까 노동자의 목소리를 낼 공간만 열어주면 경찰을 포함한 공권력하고 부딪힐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경찰이 얘기하는 불법행위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실체 불명의 그 불법행위가 이런 일도 거의 없고요. 네. 그래서 법원이 유독 민주노총이 신고한 집회에 대해서만 경찰이 7번을 불허했는데요. 네. 이런 경찰의 결정에 대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막아서는 경찰의 행위에 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또 거기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예. 지난 토요일 집회 날이 더운 가운데도 6만 명 넘는 노동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자,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 모인 집회였습니까? 예, 여기 보시면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보실까 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물가 폭등과 민생 대책 마련을 요구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계약 중단과 예. 사회 공공성,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했고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 시대를 맞아서 모든 사람이 다 어렵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은 노동자 서민 아니겠습니까? 네. 이를 같이 해결하자고 하면서 정작 정부 정책은 재벌 대기업한테는 법인세, 상속세 인하, 감면 같은 세제 혜택, 각종 규제 완화를 주고 땅 부자에게는 보유세, 양도세 등을 완화해 주면서 가진 자들의 이익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보장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네. 이에 반해서 모든 고통은 오로지 노동자 서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비판과 규탄을 했고요. 정부는 민영화 안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다 민영화의 길을 터주는 것이고 네. 그 시작입니다.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경제 위기의 순간일수록 국가의 책임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것을 수정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최저임금 문제나 노동시간 유연화 등 그 노동계약 부분은 다시 질문이 있으니까 그때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이를 지적하고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당선 이후 지금까지 이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으십니다. 네. 최근 거제에서 조선하청 노동자들이 한 달 넘게 파업을 진행하고 그중 한 분은 0.3평의 새 구조물에 스스로 몸을 가두고 열흘 넘게 싸우고 있습니다. 말이 0.3평이지 사람이 몸을 펼 수도 없는 공간에서 자신의 몸을 우겨놓고 처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비정규직입니다. 네. 고용과 임금, 처우가 매우 불안정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네. 날마다 오르는 물가에 대한 대책, 또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철폐, 또 뭐 민영화에 대한 시도가 정부에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셨는데 최근에 5% 인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자 서민의 삶을 짓밟는 최악의 결정이었다라고 봅니다. 제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에 의해 계속 대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정부 스스로가 고물가에 대한 우려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물가 예상 전망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또 이것에 대한 비판이 사회 곳곳에서 좀 일어나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최저임금이 노동자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가 네. 졸속으로 진행이 됐다는 데 있고요. 처음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뭐 공익위원 간사는 법정기한 준수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몰아붙였습니다. 예, 예. 뭐 법을 지키자는데 따로 할 말은 없지만 이는 전제가 있습니다. 충분하고 충실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네. 그런데 이 최저임금은 장관의 고시 전에만 그 기간만 두고 결정이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고시 법정 기한을 지키고 심의가 끝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예, 예. 작년에도 그랬고요. 근데 이번에는 딱 2번의 논의만 가지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그러니까 졸속 심의가 가장 커다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 최저임금을 결정한 산식 이게 작년에도 똑같은 산식으로 2년 연속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 최저임금법은 이 네가 최저임금법에 이렇게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그 최저임금을 결정하기에는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 생산성, 또 유사 근로자의 임금, 소득 분배 등을 이제 고려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작년과 올해는 유독 노동 생산성만을 중심으로 뽑아낸 금액이라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산식은 평균 임금을 산출하는 데 쓰이고 있고요. 최저임금의 근본 취지인 소득격차 해소와는 거리가 네. 상당히 멉니다. 근데 이 산식을 계속 기초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초법적인 계획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고 이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존립도 부정하는 결과가 됩니다. 실제로 네. 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 전망치 예. 거기에서 취업자 증가율을 예. 제한 것이 이번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 요인인데요. 이건 예. 정부가 발표를 하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산수만 알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계산입니다. 이러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예. 그 아까 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는 이 주 52시간제의 유연화 추진을 밝혔는데 윤 대통령은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노동시장 개혁 추진의 방향의 핵심이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관리하겠다 하는 건데 노동계의 입장은 어떤 건지요? 우선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할 수 없고요. 네. 이런 말을 대통령께서 스스로 하셨는데 좀 창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보면 한 주에 최대치로 연장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이 12시간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월 단위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52시간이 됩니다. 예, 예. 주 40시간에 52시간을 더하면 92시간이 되죠. 네. 근데 정부에서는 노동일과 노동일 사이에 11시간 휴게 시간 보장이 있어서 92시간 노동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현실 모르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요. 혹시 구로의 등대 아니면 판교의 오징어배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구로 디지털 단지나 판교 그 IT밸리 예. 거기 가면 밤새 불이 켜져 있습니다. 아, 야간 예. 노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이 야간 집중 노동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법을 통해서 출퇴근부까지 거짓 기입하는 실정입니다. 이를 모르고 있으면 정말 심각한 거고 알면서도 이런 말 했다면 이는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주 52시간제를 그러니까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관리한다는 것이 결국은 노동 시간을 늘리겠다는 그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뭐 고용노동부 장관도 뭐 노동운동의 역사가 예.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이야기해야지 다시 연장과 이것을 보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노동계 여름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던데요. 현대차 노조가 4년 만에 파업을 앞두고 있고요. 금속노조 총파업 등 투쟁 일정이 계속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경제가 어렵다고 다들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이 또 파업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치 않지요. 예. 하고 저희도 부담감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그 부담은 지금 현재 이 녹록치 않은 현실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공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 이야기를 시민들과 공감하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민주노총의 목소리를 담아서 전달하는 매체는 너무 적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짧지만 이 인터뷰가 되게 소중하고 네. 그래서 스튜디오에 이렇게 직접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저희는 외치고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 그중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막대합니다. 불평등 양극화의 해소가 정부 정책의 기조가 되어야 하고 네. 그 속에서 정부의 책임이 강화되고 공공성 확대로 나가야지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렵지만 정부에 꾸준히 요구하고 네. 또 요구와 함께 이것을 투쟁을 병행하면서 이를 현실화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지금 다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관련해 저희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좀 귀를 기울여 주십사 하는 이렇게 좀 부탁의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것은 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은 어쨌든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건데 노동 현장에서의 그 협상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뭐 실제로는 이렇게 아까 근로시간 유연화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노동조합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노동 조건을 사측과 사용자들과 협의하고 이게 잘 되는지 감시하고 시정하는 기능이 노동조합에 있는데 대한민국의 노동조합은 조직률 한 14%밖에 안 되거든요.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사용자들이 이것을 밀고 들어올 때 제대로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 정책 중에 하나는 노조 무력화, 노조 패싱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그나마 노동조합이 있는 데는 버티지만 작은 사업장들, 근로기준법에 적용도 못 받는 5인 미만 사업장들 이런 데서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노총의 한상진 대변인이었습니다.